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일목균형표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령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종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얀 원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121선 위에서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캔들들이 구름대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121선 매매법과 일목균형표 구름대 매매법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매매법 모두 좋은 상승 흐름을 탄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름대의 지지를 받으며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대는 저항라인이며 동시에 지지라인이기도 합니다. 구름대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자리가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인 시점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올라간 주식은 내려오기 마련이고 내려온 주식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변곡점을 정확히 간파를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모두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름대가 지지대가 아닌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한눈에 탁 들어와야 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테마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으며 241선에서 캔들들이 비비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어제 이 라인을 돌파를 했지만 오늘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재돌파가 나올까요? 아니면 여기서 밀릴까요?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돌파 후 눌림까지 나왔을 뿐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등장한 캔들이 전날 양봉을 잡아먹는 큰언니 캔들입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큰언니 캔들은 매도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무지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밑으로 흐른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돌파 매매를 시도할 때 반드시 구름대가 얇아진 지점을 노려라. 물론 강력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도 한 방에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과대 낙폭이 나왔네요. 주포의 농간입니다. 혹은 어떤 기관에서 물량을 던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에서는 돌파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열실히 증명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큰오빠 캔들로 급반등을 하고 나서 힘있게 치고 갔습니다만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에서 힘겹게 구름대 중간을 돌파를 하지만 결국은 힘이 딸려 푹 주저앉은 형국입니다. 제가 차트를 뒤로 돌려 아주 가볍게 구름대 돌파가 나온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름대 돌파가 나온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구름대가 얇아진 지점을 돌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1선 돌파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구름대 돌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으며 121선도 완만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딱 보아도 대세 변곡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하는 과정에서 크게 조정을 받은 구간이 있지만 다시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큰 상승세로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 내지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돌파 매매를 시도할 때 구름대가 얇아진 자리를 노려라. 구름대 돌파 이후 조정을 받더라도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 다시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상황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대가 두껍기 때문에 구름대 돌파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구름대가 두껍기 때문에 구름대 중간을 돌파하더라도 구름대 상단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꺼운 구름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힘이 다 소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됩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있습니다. 강물이 잔잔한 구간에서는 연어가 힘있게 상류 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물살이 거센 구간에서는 아무리 연어가 용을 쓰더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현명한 연어들은 물살이 센 구간에서는 우회하여 비교적 물살이 세지 않은 쪽을 찾아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식에서는 바로 그 자리가 구름대가 급격하게 얇아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구름대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 쭉 밀려버렸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란 원 전체가 구름대가 두꺼운 구간입니다.
구름대는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에서는 돌파가 나오더라도 다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름대가 두꺼운 구간에서는 돌파가 나오기 힘들고 돌파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급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강물이 센 구간을 일시적으로 통과를 했으나 다음에 밀려오는 물살에 다시 밀려 내려간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쭉 밀려버렸습니다. 만일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더 밑으로 빠졌다가 구름대가 얇아지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다면 상승세를 탔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주포의 핸들링과 대중심리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했다면 잘못된 자리에서 돌파 시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며 개미들이 빠져나갈 만큼 다 빠져나간 뒤에 바닥에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황이 뒷받침이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계속 치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긴 윗꼬리는 무조건 매도 신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돌파 못하자 밑으로 줄줄 흘러버린 것입니다. 물살이 거센 자리를 억지로 돌파를 하려다 보니 다음 저항을 버텨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좋은 상승세를 탔던 자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구름대가 얇다는 것은 악성 매물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름대가 무조건 얇아야 좋습니다. 돌파도 쉽게 나오고 지지도 잘 받습니다. 잠시 후에 신규 상장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름대가 얼마나 얇은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당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메스입니다. 보이시나요? 실처럼 얇은 구름대가 보입니다. 구름대는 틀림없는 저항 구간입니다. 그런데 구름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습니다. 악성 매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3파가 끝나고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급반등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쭉쭉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도 없기에 쭉쭉 치고 가면서 구름대도 쉽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 상승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악성 매물대입니다.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저항 라인이나 저항 구간을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들어오거나 기간 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매물들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성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 즉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를 돌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파 매매를 시도할 때는 무조건 구름대가 얇아진 지점을 노려야 합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기에 저항대 구름 자체가
이렇게 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름대가 두껍느냐, 얇으냐 하는 것이 돌파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구름대가 두꺼운 지점에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름대가 얇아지는 지점에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령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구름대가 얇아지는 지점에서 돌파가 나왔다면 이 주식은 가볍게 치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에서 돌파 시도가 나온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밑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결국은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에서 억지로 돌파를 시도하다가 힘이 다 소진이 되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6개월 전에 경영권 승계 문제로 유상증자 등의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실적이 좋은 우량주입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주가가 다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슈가 악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인 자리에서 돌파에 실패를 하면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목을 볼 때는 항시 시황과 업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의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와 연계해서 중요 변곡점에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지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차트는 일목균형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코아이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 안착에 성공을 했으나 테마선에서 밀린 자리입니다. 테마선의 저항을 받고 밀린 후에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후 테마선 돌파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5일선이 깨졌다가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과연 여기서 돌파가 나올까요? 저항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돌파가 나오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저항 라인에 캔들의 몸통이 바짝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대 저항입니다. 구름대가 두껍지 않은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구름대가 약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구름대가 더 얇아져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빵빵 터져야 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집봉들이 생길 때 터졌던 거래량 정도는 터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구름대 저항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자 밑으로 줄줄 흘러버렸습니다. 구름대 저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다음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구름대가 급격하게 얇아지고 있습니다. 가격 캔들들은 5일선, 21선, 기준선, 테마선 등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너무도 좋습니다. 결국 주포놈이 구름대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저점 매집으로 돌아선 후 더 바닥권에서 다시 작업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구름대가 얇아지는 지점이 나온 것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구름대가 급격히 얇아지며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구름대 돌파가 나오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대가 급격하게 얇아지는 자리에서 구름대 돌파가 나옵니다. 주포놈은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부담감이 덜한 자리에서 슈팅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구름대 돌파에 실패한 자리와 이번에 구름대 돌파에 성공한 자리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 구름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가 급격하게 얇아지는 지점을 노리면 됩니다. 또한 거래량이 터지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길게 나왔습니다. 9대 16이라는 황금 비율에 따라 기간 대칭이 충분히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중 삼각수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중 삼각 수렴 이후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삼각 수렴 상향 돌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각 수렴 하향 돌파도 있습니다. 삼각 수렴은 힘의 폭발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폭발이 위로 나올지 반대로 나올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삼각 수렴 하향 돌파입니다. 삼각 수렴 하단선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밑에서 누군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포놈의 휩소, 즉 속임수입니다. 삼각 수렴 하향 돌파가 나왔다고 개미들을 속인 것입니다. 급등시키기 전에 마지막 개미털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름대의 지지가 깨어진 것도 보입니다. 121선도 깨어졌습니다. 121선도 깨어졌습니다야. 구름대 매매를 하는 개미들, 121선 매매를 하는 개미들, 그리고 삼각수렴 매매를 하는 개미들을 여기서 다 털어낸 것입니다. 깨양아치 새끼입니다. 그래놓고 삼각수렴 상향 돌파로 전환을 합니다. 이 캔들에서 눈치를 채야 합니다. 아, 이 새끼가 휩소를 통해 개미들을 털어내고 슈팅을 쏘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가가 어제 장대 양봉의 종가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장대 양봉의 종가를 크게 깨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만일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가격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음봉 두세 개로 뚝뚝 떨어지고 나서 급반등을 시킬 것입니다.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면 평균 기간 조정일인 9거래일 동안 조정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각 수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잘 지켜보신 후에 타점을 잡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캔들들이 121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좋은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삼각 수렴 상향 돌파도 나왔습니다. 타점만 잘 잡아내면 우상향면서 수익을 계속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자리에서 돌파 매매를 시도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구름대가 급격하게 얇아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